웨이크업! 자, 요번 시간은 전자기 파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미리 또 그려놨어요. 자, 제목을 보시면 RLC 교류회로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자, R은 전기저항이죠? Electric Resistance 약자 전기저항 R이고 L은 인덕터였죠. 그래서 자체 유도 계수를 L로 했었죠? 단위를 헨리로 쓰는 거. 전전강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일의 회로, 그 다음에 C, 캐패시터. 뭡니까? 축전기라는 소리죠. 그래서 저항과 코일과 축전기가 연결되고 더 이상 직류전원 장치를 쓰고 스위치를 붙였다 뗐다 하지 않고 1초에 60번씩 전류 방향을 알아서 바꿔주는 교류회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전전강에서 보셨듯이 축전기하고 요 코일은 스위치를 안 쓴 대신에 교류를 쓰면 1초에 60번씩 바뀌어주니까는 자체 유도 현상도 엄청나게 1초에 60번씩 일어나고 그 다음에 축전기에 충전되는 그 전화량도 모였다 풀렸다를 반복하겠죠.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각각 살펴본 다음에 RLC 교류회로, 즉 R 따로 L 따로 C 따로 이렇게 본 다음에 다 합쳐볼 겁니다. 이게 바로 전자기학의 꽃이고 대학교 가면 엄청나게 보게 될 것이고 조금 난이도도 약간 높은 편이지만 결론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결론 위주로만 잘 보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새로운 저항의 개념을 하나 끌어내셔야 됩니다. 이따가 그래서 유도 과정이 꼭 한 번 정도는 보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계속 유도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좀 외워두시긴 하셔야 되는데 자, 논술에 잘 나올 수 있는 곳이긴 한데 그렇게 잘 나온 적은 없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항만의 회로입니다. 자, 지금 이제 교류, 이렇게 동그라미 한 다음에 물결 표시하면은 바로 뭡니까? 교류전원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쓰면은 직류전원이고 지금은 교류전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회로는 저항만의 회로고 지금 회로에는 단순한 회로입니다. 회로 안에는 기전력인 교류전력하고 그 다음에 저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듯이 자, 여기 저항에는 시간에 따라서 이런 교류 전압이 계속 걸릴 겁니다. 맞죠? 자, 오hm 법칙을 잠깐 대입을 해보면 V는 IR, V0는 I0R이죠. 저번 강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나? 뭐 어찌됐든 간에 오hm 법칙을 대입하면은 자, 굳이 씁시다. 그럼 얘는 I, V는 IR이니까 IR이고 그 다음에 얘는 V0니까는 I0R 그 다음에 뒤에 sin 오메가 T죠. 자, 그러면은 R하고 R하고 지워지고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결론이 뭐냐면 자, 여기 저항에는 이런 전압이 지나가고 그때 흘러가는 전류 값은 다음처럼 I0에 sin 오메가 T 즉 전압도 시간의 함수고 전류도 시간의 함수고 위상 위치 상태라는 위상을 잘 보면은 전압이 사인으로 걸려 들어갈 때 전류도 사인으로 걸려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얘를 회로 여기 그래프에다가 그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세 개 그래프는 X축은 세타고 그 다음에 Y축은 비워놨습니다. 전류도 그려야 되고 전압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류 한 번은 전압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워놓은 거고 자, 여기에 있는 노란색 밑줄인 오메가 T는 저번 강의에서 했듯이 세타죠. 세타. 그죠? 오메가는 시간분의 T분의 세타니까 오메가 T는 세타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럼 잘 보면 방금 설명했듯이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전류나 전압이나 위상이 둘 다 사인으로 걸립니다. 앞에 있는 요 상수 때문에 진폭만 바뀌어지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전류부터 그리면 자, 전류는 빨간색, 그 다음에 전압은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전류도 이렇게 자, 여기는 눈금은 복잡할까봐 안 그려놨지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입니다. 90도, 180도, 270도, 360도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자, 전류부터 표시를 하면은 전류는 요렇게 여러분이 뭐 수학에서 익숙하게 보셨듯이 이건 사인 개념으로 나갈 겁니다. 자, 얘는 이 빨간색은 다시 한번 함수를 쓰면은 전류의 함수고 세타에 따른 전류 함수고 얘는 I0 사인 오메가 T인데 X축이 세타니까 이렇게 세타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앞을 보시면 얘도 똑같이 사인 개념이죠. 그래서 진폭만 다르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밑으로 와서 이렇게 자, 이 노란색은 바로 전압 V고 V는 V0 사인 세타죠. 자, 그래서 중요한 특징입니다. 말로 합니다. 원래는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쓸까? 얘는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자, 결론입니다. 결론. 노란색이 여러분이 제일 잘 보여서 노란색으로 결론을 쓰는데 결론은 뭐냐면 얘는 저항만의 교류회로에서는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동일하죠, 동일. 자,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동일합니다. 둘 다 사인으로 그려진다는 소리죠. 같이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덩달아 같이 커진다. 자, 저항만 해가 끝났습니다. 얘까지는 할만하죠. 자, 근데 L회로 어선이 본 그림이죠? 자, 얘를 지우고 교류 전압을 지우고 건전지를 갖다 놓고 여기다 스위치를 갖다 놓으면은 스위치를 뗄 때와 붙일 때와 뗄 때, 스위치를 닫을 때와 열 때 자체 유도 현상이 나타났었죠. 기억납니까? 근데 그걸 없애고 교류로 바꾸면 1초에 60번의 자체 유도 현상이 알아서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코일만의 회로는 다음처럼 보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구해놨던 자, 교류 전압이죠. 교류 전압 V는 V0 사인 오메가 T 또는 사인 세타. V는 V0 사인 세타라는 시간의 함수 또는 각도의 함수인데 얘가 여기 코일에 들어가면 자체 유도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 전압이 들어가면은 코일에는 전류가 어떤 식으로 위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지금 유도해 볼 건데 대충 개념으로 여러분이 전전 강의에서 자체 유도에서 보셨듯이 전압이 들어가면 전류는 한 번에 못 걸렸었죠. 어떻게 걸립니까? 서서히 걸리죠. 그게 자체 유도 현상이었죠. 자, 그래서 요 코일에 지나가는 전류 함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얘가 들어가니까 얘 때문에 전류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자, 여기에는 조금 이따가 결론을 써야 되니까 여기다 유도하겠습니다. 자, 요건 잠깐 제껴두시고 여기서 이로 넘어오면은 자, 요 회로를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회로를 잘 보면 솔레노이드, 코일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금속인 도선을 감아놓은 것 뿐입니다. 즉 아무리 간단한 회로도 반드시 회로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쵸? 저항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항에서 전압 강화라는 게 이루어져야만 회로에서는 불이 안 나죠. 쇼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단순히 도선을 감아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싹 다 도선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렇게 회로를 완성시켜놔도 쇼트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불이 안 난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디에선가 저항 역할을 해주고 전압 강화가 그 저항인 역할을 해주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소리죠. 여기서 보내준 전압이 어딘가에서 소모가 된다는 소리인데 그게 어디냐면 당연히 코일밖에 없죠. 그래서 코일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코일은 하나의 저항체가 이제 된 거라는 소리고 코일에서 자체 유도 현상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죠. 전전 강의에서 보셨듯이 외부에서 보내주는 전압하고 반대 방향으로 코일에서는 유도 기전력을 만들었죠. 맞습니까? 17강인가에서 아마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어디에선가 이 보내준 전압이 싹 다 소모되는 저항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데 바로 걔가 코일이고 여기 코일에서는 자체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얘 방향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즉 이렇게 쓰겠습니다. L 회로에서 인덕터 회로에서 전체 토탈 전압 VT는 자 첨자 T는 토탈의 의미입니다. VT는 건전지에서 보내주는 이 교류 전압 V와 그 다음에 자체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반대로 나타나는 이 유도기전력 V'이라고 한다면 유도기전력 V'의 합이 얼마나 소리입니까? 0V라는 소리죠. 단 1V라도 얘가 커서 남으면 전기 쇼트 현상이 나와서 불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지금 교류 전압에서 보내준 전압 V는 시간의 함수 또는 세타의 함수예죠. 그래서 V0 사인 일단 세타로 쓰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하면 이따 오메가 T로 바꿀 거고 자, 일단 오메가 T로 바꿔서 합시다. 어차피 유도기전력을 집어넣으면은 시간의 함수를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으니까는 자, 오메가 T입니다. 자, 그런데 유도기전력 V 17강을 보시면 자체 유도에서 유도기전력은 다음처럼 표현됩니다. 더하기 유도기전력은 마이너스 자체 유도계수 L에 그 다음에 dt분의 di였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퀄 0이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지금 플러스로 바뀌죠. 자, 그래서 넘긴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dt를 곱하고 얘를 우항으로 넘기고 양변에 dt를 곱하면은 자, 우항부터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di는 dt가 이리로 넘어갔죠? 그러면은 v0 사인 오메가 t의 dt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양변을 뭐 하면 됩니까? 적분하면 이제 전류 함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양변을 부정적분하겠습니다. 인테그랄 이렇게 하면은 좌항은 뭐가 됩니까? 좌항은 그냥 전류 i만 남죠. 인테그랄 di니까. 자, 그 다음에 우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을 적분하면 뭐 됩니까? 사인을 적분하면 코사인이 돼야 되죠. 그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듯이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돼야 되죠.
맞나? 맞죠? 마이너스 코사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자, V0에, 그 다음에 사인이 시간에 관해서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도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거 적분하면은, 이니셜이 뭐 하나 빼먹었죠? 자, 잠깐 위에서,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죠? 뭔가 적분 과정이 눈에 익숙치가 않아서 보니까. 자, 지금 여기는 자체 이동해서 L도 넘겼어야 되는데 안 넘겼죠? 자, 다시 여기서부터 합니다. 이게 우항으로 넘어가면은 플러스로 바뀌었고, DT가 이쪽으로 곱해졌고, L도 이쪽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적분을 여기다가 넣기 전에, 자, V0가 있고, 그냥 다시 씁시다. 자, V0에, 그 다음에 자체 이동해서 L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죠? 이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분하면은 좌항은 전류 I가 되고, 그 다음에 우항 같은 경우는 사인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적분하면은 요 가로 안에 있는 것 중에 시간 T에 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여기 또 DT 또 빼먹었네? 지금 오락가락해요. 자, 그러면은 적분하면은 오메가가 앞에 분수 형태로 나가죠? 개수가. 그래서 오메가 L분의 전압 V0,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그려보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일단 결론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결론을 쓰면은, 자, 여기서 코일에서의 걸리는 전류 함수 I는, 자,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0초일 때 대입을 하면은, 자, 여기 앞에 있는 얘가 오메가 L분의 V. 0일 때, 자, 시간이 0초일 때 여기다 0 대입하면 코사인 0은 1, 최대값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시간이 0초일 때는 최대 전류 오메가 L분의 V0만 남게 되고 얘가 바로 최대 전류죠. 맞습니까? 자, 여기가 세타인데, 세타가 90도가 되면 이게 0이니까 싹 다 0인데, 세타가 0도, 즉, 세타가 0도라는 소리는 이제 막 시작한다는 소리죠. 즉, 시간이 0초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은 최대값이 나옵니다. 즉, 요걸 하나로 줄여주려고 그런 건데, 얘가 I0죠, I0. 최대 전류라는 소리입니다. 이니셜을 얘하고 맞추려고 지금 이렇게 살짝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I는 마이너스 I0에 코사인 오메가 T 또는 세타죠. 여기는 세타. 자, 그럼 여기다가 그리면은, 자, 일단은 얘도 전류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전류는 코사인 함수인데 여기서부터 그려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는 뒤집어야 되죠. 그래서 코사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얘가 전류 I입니다. I는 마이너스 I0에 코사인 세타죠. 오메가 T 또는 세타. 그런데 전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압은 사인 세타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인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란색이 바로 코일에서의 걸리는 전압 함수 V는 V0 사인 세타죠. 자, 그래프를 잘 보면 같은 시작점인 0초일 때 또는 각도가 0도일 때 노란색은 전압이고 빨간색은 전류인데 같이 시작하는 이 초기점을 보시면은 이 노란색 전압이 빨간색 전류보다 정확히 몇 도입니까? 2분의 파이 90도 앞서서 출발하죠. 같은 시간일 때 얘는 벌써 늦춰져 있죠? 같은 시간일 때 얘는 빠르고 즉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항상 2분의 파이 90도를 앞서가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굳이 수학적으로 좀 더 유도하자면 이건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을 이용하면은 얘는 I0에 그 다음 얘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자, 얘 노란색 밑줄 친 얘가 세타니까 마이너스를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은 I0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인인데, 자, 얘도 사인인데 I도 사인인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90도가 늦는다는 소리입니다. 즉 여기서의 핵심은 요겁니다. 노란색을 여러분은 이 수식까지는 뭐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요걸 아셔야 됩니다. 코일만의 회로에서는 코일만의 교류 회로에서는 자, 누가 넣습니까? 빨간색, 즉 전류가 전압보다 90도만큼 2분의 파이만큼 90도 필요 없고 여러분 문제에서는 2분의 파이로 나오니까 2분의 파이만큼 위상이 느리죠. 즉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 늦다. 요게 핵심입니다. 됐습니까? 뭐 유도 과정은 다음처럼 여기 오른쪽을 보면 되시고 이게 바로 17강에서 배웠던 자체유도죠. 자체유도 스위치를 닫자마자 전류가 전압은 확 지나가는데 전류는 뒤늦게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요 이유에서죠. 됐습니까? 자, 코일 회로가 끝났고 그 다음 축전기로 가는데, 자, 축전기는 뭐냐면 1초에 60번이나 전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60분의 초가 지나면 요쪽이 마이너스 요쪽이 플러스 계속 바뀌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축전기 회로에서는 전류하고 전압의 위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자, 얘도 그대로 보면 여기는 여러분 잘 봐주세요. 이따가 뭐 하나 끌어올 거니까. 자, 얘도 지금 여기 예전에 그 전자기 파트 처음부터 꾸준히 들으셨으면 이런 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전류와 전압의 위상관계가 축전기 회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싶은데, 축전기에서는 똑같이 이런 전압이 들어갑니다. 이런 전압 함수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다음처럼 보면 되죠. 축전기 파트를 보시면, 자, 여기다가 유도하겠습니다. 전류 I는 기본식 있죠? 전류란 어떠한 굉장히 짧은 시간 d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전하량 Q가 지나가는가. 도선에 한 단면이 있으면 1초 동안에 전자가 1개 지나가면 1A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1초 동안에 전자가 2개 지나가면은 2A죠. 그만큼 전압이 세기 때문에 전위치가 크기 때문에 전자가 많이 지나가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뚫고 지나간 총 전하량의 개수가 전류의 정의죠. 그걸 수식으로 쓰면 I는 dt분의 dq가 됩니다. 앞 강의에 있어요. 생뚱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축전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전하량 Q는 CV죠.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면은, 자, dt분의 dCV가 되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V는 시간에 관한 함수지만 축전기의 전기용량은 공장에서 생산할 때부터 고정되어 있는 상수죠. 즉 디퍼런셜 앞으로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C, 그 다음에 dt분의 d, 그 다음에 전압 V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런 함수값이 들어갔죠. 그래서 V0 sin 오메가 t죠. 자, 미분하면 된다는 소리인데 V0는 어차피 상수니까, 최대값으로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은, 자, CV0에, 그 다음에 미분하면은 오메가가 나오죠. 자, 미분하면은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죠? 일단 오메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인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자, 일단은 위상을 찾아냈으니까 여기다가 써놓고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의 전압은, 축전기에서의 전압은 이런 전압이 들어가는데, 이때 축전기의 전류 I는, 자, 예를 쓰면, 자, V0 먼저 씁시다. V0 오메가 C, 오메가 C, 그 다음에 맞죠? 오메가 C,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오메가, 이거 CC 두 개 헷갈리지 마세요. V0 이걸 바꿨을까? 자, 요거를 이렇게 오메가 C를 먼저 쓰고, 됐죠? V0. 자, 그러면은 뒤에 코사인 오메가 T죠. 자, 코사인 오메가 T. 칠판이 작은 게 좀 한스러워요. 자, 그래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노란색을 전압으로 먼저 그렸으니까, 자, 전압을 보시면 전압은 항상 사인이죠? 여기도 사인, 여기도 사인. 그럼 얘도 전압은 이렇게 사인으로 나갑니다. 자, 전압함수 V는 V0 사인, 그 다음에 세타입니다. 자, 오메가 T 또는 세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살짝 바꾸면은, 자, 지금 T가 0초일 때, 아까 똑같죠? T가 0초면 코사인 0은 1이죠? 지금 맥시멈 값이 요 앞에 있는 얘가 되는 거고, 얘를 다 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자체가 맥시멈 전류 I0고,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을 그리면 된다는 소리니까는 빨간색으로 이제 전류의 함수를 그리면은 전류는 이렇게 그려지죠. 즉 빨간색이 바로 전류 I는 I0에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배각함수 수학에서 나오는 걸로 바꾸면은, 자, 이렇게 썼듯이, 자, 코사인 일단 결론부터 먼저 씁시다. 결론부터 쓰면은, 자,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먼저 출발하죠. 90도나 앞서서, 2분의 파이나 앞서서 먼저 출발합니다. 얘는 서서 진행하는데 얘는 먼저 앞서 있다가 그 다음 출발하죠. 즉 2분의 파이만큼 앞서 출발하는 건 빨간색, 즉 전류란 소리죠. 즉 무슨 말이냐, 그 간단한 정의로 얘기하면 축전기라는 거는 전하량을 모으는 장치입니다. 근데 충분한 전하, 즉 얘가 맥시멈으로 모을 수 있는 게 10V면은 여기 플러스 10개, 여기 마이너스 10개가 있어야만 10V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플러스 10개, 마이너스 10개가 모이려면은 뭐부터 흘러야 됩니까? 전류가 흘러서 전자를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축전기 회로에서는 전류가 먼저 만땅 흐르고 난 다음에야 전압이 만땅으로 올라온다는 소리죠. 만땅이라는 뭐 단어를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해갑니까? 그게 바로 수식이 얘기하는 게 그 의미입니다. 전류가 위상이 먼저 빠르고 그 다음 전압이 걸려온다는 소리죠. 여기 하나는 또 세타로 써놓고 하나는 오메가 t로 써놨네. 자, 그래서 노란색, 시험에는 이 노란색, 얘는 누가 빠릅니까? 즉 빨간색이 노란색보다 빠르죠? 여기서는 전압이 전류보다 같은 시간일 때 2분의 파이 빠름이죠, 빠름. 2분의 파이만큼 빠르게 됩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얘처럼 정리하면은, 자, 코사인 사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좀 좁긴 하지만, 코사인 사인으로 바꾸면 얘는 I0에, 그 다음에 사인으로 바꾸면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죠. 잘 보입니까? 미안합니다. I는 코사인 오메가 t는, I는 사인 오메가 t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뭐 똑같은 함수긴 하지만, 결국엔 중요한 건 이 노란색, 이 노란색, 이 노란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유도하는 과정은 괜히 한 게 아니고 이 유도하는 과정으로 와보시면은 오메 법칙을 대입해 볼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요걸로 한번 봅시다. 오메 법칙 어디 갔냐? 자, 요 식을 한번 보세요. 오메 법칙을 보면은 I는 R분의 V죠. 자, 여기 살짝 지운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I는 R분의 V인데 자, 요 식을 다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집어넣겠습니다. 쟤처럼. 자, I0로 바꾸지도 말고 이렇게 쓰면은 오메가 L 분의 V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들어가면은 사인 그 다음에 오메가 T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자, 근데 잘 보면 오메 법칙 I는 R분의 V입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거 잘 보세요. 파란색으로 할까? 파란색 하도 안 써져서 파란색이 좀 원망할 것 같아. 자, 오메 법칙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전류는 잘 보세요. 전류는 이거분의 자 얘는 몽땅 분자죠. 이 파란색 동그라미. 전류는 이거분의 이건데 이 파란색 동그라미 잘 보시면은 전압함수죠. 전압. 최대 전압 V0의 시간 t에 따른 전압함수입니다. 즉 전류는 이거분의 전압. 오메 법칙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즉 오메가 L이 뭐냐면 저항이라는 소리죠. 아까 얘기했듯이 저항 역할을 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축전기도 한번 봅니다. 축전기를 보면은, 자, 얘도 요렇게 다시 한번 써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는 요렇게 한번 써봅시다. 오메가 C 분의 1 분의 V0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얘도 바꾸면은 다음처럼 요렇게 쓰면 되겠죠? 얘로 써서 사인으로 바꾸고 오메가 T에 플러스 2분의 파이였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오메 법칙 어디 갔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나? 얘죠? I는 R분의 V인데 자, 여기 노란색 얘가 바로 V 전압함수죠. 몽땅 다 분자입니다. 전압. 전류는 이거분의 전압. 오메 법칙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즉 축전기가 교류 전원에 연결되면 축전기도 하나의 뭘 한다는 소리입니까? 저항 역할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편의상이 아니고 내가 지우기 싫으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저항혈에서의 저항은 그냥 R 얘입니다. 근데 코일 회로에서의 저항은 바로 실제로 저항은 아니고 도선을 감아놓기만 했는데 교류전을 쓰면은 뭔가 저항 역할을 하는 애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얘죠. 오메가 L. 그래서 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오메가 L이라는 게 어떤 저항값인데 여기다 쓰겠습니다.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XL 첨자입니다. 첨자 9파이가 아니고 첨자 XL이고 얘는 오메가 L로 쓰이고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 유도 현상 때문에 나타난 실제 진짜 저항은 아니지만 교류전원을 사용하면은 자체 유도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가상의 저항값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름을 자체 유도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반작용 값이다. 그래서 반작용. 전류가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죠. 그래서 반작용. 영어로 리액션이죠. 그래서 명사형으로 바꿔서 리액턴스. 그리고 자체 유도 현상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자, 이름 설명했죠? 자체 유도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반작용값. 반작용의 저항값. 그래서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유도 리액턴스. 저항입니다. 저항. 그리고 그 값은 오메가 L이 되고 오메가 기억납니까? 살짝 여기다가 이동할까? 아이, 칠판이 좁아. 자, 우리 버려지는 저항 회로를 하나 지우겠습니다. 여기다 보셨으니까.
자, 요 식을 한번 봐보세요. 각속도 오메가는 단위 시간 동안에 변화된 각도 세타. 맞죠? 그래서 시간이 90역 나죠. 시간이 주기가 되면은 세타도 한 바퀴 돌아갔으니까는 한 바퀴 돌아간 시간이면 한 바퀴 돌아간 각도 2파이죠. 근데 주기분의 1은 뭐의 역수입니까? 그쵸. 진동수의 역수죠. t분의 1은 진동수 f와 같죠.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면은 2파이 f l이 되죠. 단위는 얘도 저항입니다. 그래서 옴을 씁니다. 요게 코일에서의 저항값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축전기로 넘어갑니다. 축전기는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게 분모에 들어있고 이게 저항이라는 소리죠. 근데 얘는 잘 보면은 C 뭡니까?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충전 방전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 때문에 나타나는 반작용 값이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쵸? 용량, 축전기의 전기 용량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저항값이다.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라고 얘기하고 얘는 그래서 첨자를 X, 얘는 L을 붙였죠? 얘는 C를 붙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오메가 C분의 1이죠.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자, 대입하면 얘도 다음처럼 2파이 FC분의 1이 되죠. 단위는 얘도 저항이기 때문에 옴이 되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요번 시간은 조금 강의가 길어요. 분필 부러졌네. 괜찮아, 분필은 학교에 많으니까. 자, 일단 칠판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지우고 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지우기 전에 여러분 뭐 필기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다시 설명하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저항 회로에서는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똑같이 걸리고 사인으로 요 그래프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코일 회로에서는 전류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늦게 됩니다. 이걸 다 일일이 유도하고 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 때는 자치유도가 뭐였습니까? 전류가 한 방에 못 걸리고 서서히 올라갔었죠. 즉 전류가 전압보다 늦다는 소리입니다. 전류가 전압보다 늦다. 얼만큼? 여러분 문제에서는 파이, 2분의 3파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밖에 없죠. 2분의 파이만큼 늦은 겁니다. 그 다음에 축전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일단 전류가 흘러야 전자가 지나갔을 거고 전자가 충분히 모여야만 충전이 일어나죠. 충전이 끝나야 전이차가 만땅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는 전압이 전류보다 빠를 수밖에 없는데 얼마냐? 얘도 90도 2분의 파입니다. 나무 유도가 너무 필요가 없고. 그럼 유도를 왜 했냐? 이 리액턴스 두 개 때문에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메업칙을 유도하다 보면 오메업칙을 따져보면은 뭔가 분모에 들어간 저항이라는 게 나오는데 코일 회로에서는 오메가 L, 그 다음에 축전기 회로에서는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대입하면 2파이 FL, 2파이 F C분의 1이라는 리액턴스 두 개마저도 끌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뭘 할 거냐면은 얘네 세 개를, 자, 여기 제목을 보시면 RLC 교류회로입니다. 즉 이제 하나씩 뜯어서 봤는데 얘네를 다 합쳐보자라는 소리죠. 되었습니까? 이 아까운 필기들. 원래 이게 물리를 필기 놓으면 참 간지가 나는데, 그죠? 좋은 학문인데 좀 어려워서 그렇지. 에휴, 물이 없어갖고 잘 지워지지가 않네. 지금 여러분의 시각은 몇 시입니까? 지금 선생님 시간은 12시 반입니다. 와, 여러분을 위해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냐? 방학이에요? 방학? 물론 보충은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니까. 그리고 잠은 누군가가 뭐 이런 말을 하죠. 죽음은 평생 자는데. 또 여러분한테 뭐 이런 거 가끔 얘기합니다. 하루에 8시간을 자면 하루에 3분의 1을 자는데 우리가 보통 OECD 국가에서 남자가 한 88세, 90세까지 살죠.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자면은 90년 중에 30년을 자는 거죠. 30년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잠만 잡니다. 하루에 8시간 자면. 근데 하루에 4시간만 자면 15년만 자는 거죠. 75년 동안 깨어있는 거였고 15년 동안 잠들어 있는 건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4시간도 안 자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긴 자야 되죠. 자, 얼른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끊길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시간이 얼마나 됐는가 보고 올 테니까. 내가 사라졌다고 너무 그리워하지 마시고 빨리 설명해야 되겠다. 지금 29분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게 35분 정도 되면은 잘려버리는데 후딱 빨리 설명합시다. 잘리면은 갖다 붙여볼 테니까. 자, RLC 교류회로인데 자, 지금
각각의 저항이 나온 그 세 개의 소자를 직렬로 붙입니다. 자,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축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교류회로를 연결합니다. 아이씨, 잘릴 것 같은데. 에이, 그냥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물 한 잔 먹고, 다시 와서 찍겠습니다.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다음 강의는 뭐 한 15분 정도면 되겠네. 조금 이따 봐. 빠이빠이. 다음 강의 봐요. 여러분들 연속으로 봐요. 나중에 보지 말고. 쉐럽 욕하지 말고. 빠이빠이.